안녕하세요. 전국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을 자문하고 있는 법무법인 5월의 신지심 노무사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노동이 있고 우리는 서로의 노동에 기대어 많은 것을 제공받고 삶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도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청소, 세탁, 육아와 같은 가사노동은 해도 해도 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주부는 사실상 퇴근도 없이 가정의 재생산 영역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주부의 가사노동은 무급노동이고 집에서 노는 것처럼 취급되는 일도 있어서 그림자 노동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가사노동자가 누군가에게 고용되어서 가사노동을 하는 경우에도 가사노동자는 노동법을 적용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면서 가사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지던 당시에 가사노동자들이 파출부나 가정부로 불리면서 가정 내에서 숙식을 하던 사회 분위기가 있었죠. 이들은 노동자로 보기가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가사노동자들은 돌봄노동,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계속 내왔고요. 길고 긴 노력 끝에 결국 약 70년 만에 가사노동자에게도 노동법이 적용되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6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사노동자법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가사노동자들은 직업소개소나 지인소개를 통해서 일을 하거나 어플리케이션 등의 플랫폼을 통해 연결되는 형태였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가사노동자법에서는 가사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란 기관이 가사노동자를 알선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직접 가사노동자를 고용하게 하고 이러한 기관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것입니다. 즉, 좀 더 책임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죠. 노동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요.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할 것, 가사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가사서비스 노동자를 5인 이상 고용할 것 등을 인정 요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영세한 기관의 난립을 막고 서비스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의 기준선을 정한 것이죠. 이러한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자들은 이제 최저임금 및 유급휴일, 연차 휴가, 퇴직금, 4대 보험과 같은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사노동자는 그동안 노동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는 직업소개소 같은 알선 업체에서 가사노동자를 이용자에게 중개만 해주던 시스템이었는데요. 이제 정부 인증을 받은 제공기관이 사용자가 되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인증기관은 서비스 관련 손해배상 수단도 갖추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가사노동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입장에서도 가사노동자 서비스의 질이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가사노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가사노동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에서는 서비스의 내용이나 방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더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일하는 날을 바꾼다거나 처음에 이야기하지 않았던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로 해달라고 하거나 일하는 시간을 좀 늘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가사노동자는 이러한 고객의 요구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요구대로 해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새로운 가사노동자 법에서는 가사노동 서비스를 이용할 때 서비스 제공 기관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사이에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필수 규정 사항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사노동자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 가사노동자가 정당하게 공식적으로 휴식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고요.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 제공일, 제공시간, 서비스 이용 요금과 지급 방법 등을 명시하고 가사노동자에게 그 내용을 고지해서 가사노동자는 정해진 계약대로 가사노동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특히 고객이 기존 이용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별도의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가사 노동자들은 앞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같은 노동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지만 일부 내용은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가사노동 서비스가 고객들이 호출하는 형태가 많고 단시간 노동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 좀 차이를 두었다는 것인데요. 먼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는데요. 임금, 노동시간, 유급휴일 및 연차휴가, 제공하는 가사 서비스의 종류 등을 작성해야 하고 특히 가사노동자의 근로 제공이 가능한 날, 시간, 지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의 경우에는 가사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원하거나 경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주 최소 15시간 이상은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에 0시간 근로계약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최소 노동시간의 보장은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사노동자도 유급주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자가 이용계약상 서비스 제공 시간을 일주일간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일일 평균 노동시간을 산정해서 그만큼을 유급수당으로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휴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보장받거나 휴일에 일을 한 경우에는 휴일 가산 수당을 150%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차휴가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1년 동안 이용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의 80% 이상 일을 했다면 그 다음 1년 동안 15일의 연차유급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한 기간이 1년이 안 되었거나 1년 동안 이용계약서에 있는 시간의 80%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만근한 달수만큼, 즉 1개월에 1일씩 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한 연차유급 휴가를 1년 동안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는 수당으로 받으시게 되는 거고요. 수당은 실제 일하신 시간을 평균해서 계산합니다. 좀 약간 복잡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쉽게 말하면 일하기로 한 날에 유급으로 쉴 수 있는 휴가가 생겼다는 것이고 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청소, 요리, 세탁 등 가사노동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죠. 가사노동은 마치 우리가 숨쉬고 사는 데 필요한 공기와 같은 필수 노동인데도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사노동자법이 뒤늦게나마 만들어진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지만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근로기준법에서는 가사노동자 적용 제외 규정이 삭제되지 않고 살아있고요. 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노동자가 아니라 직업소개소나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가사노동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첫걸음을 시작으로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노동자의 권리도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가사노동자들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